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2일자 146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차트죠. CL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롤오버가 됐는데도 롤오버가 안 됐는데도 롤오버가 됐었던 그 ES랑은 달리 롤오버가 됐는데도 안 된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롤오버 하루 전날 제가 롤오버 된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려서 고가가 이 위로 돼 있고 저가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 포인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기존에 있었던 제가 말씀드린 이 레인지 79.96이랑 73.82 레인지까지 미쳐서 올라갔고 여기 닿은 다음에 다시 갭 상승한 상태에서 빠졌다가 79.29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수요일 날 휴장을 하고 수요일 날 오전장 지나고 나서 다 목요일장으로 됐는데도 볼레틸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0 라인까지 닿았고 금요일에는 살짝 뚫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80.55 라인 여기 이 근처에서 세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81.50 라인이 뭔지인데요. 81.50 라인이 제 그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2023년 내내 2022년에 12월 저점 고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언제죠? 거의 1년 동안 이 빨간색 라인을 가지고서 어, 레인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시적으로 이 밑에 내려가는 64.36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이 정도를 보여줬고 그 다음 66.80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1월의 저점과 고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가 아니군요. 1월 3일 하고 1월 언제죠? 1월 5일에 있던 저점 고점이 또 한동안 그 빨간색 안쪽에 그 좁은 레인지로서 작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2023년 연초까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었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빨간색을 두 개로 하고 얘도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도 빨간색으로 해서 나중에 사용을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어, 다른 라인들 뭐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빨간색으로 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얘는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었던 라인 중요한 라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얘는 이 포인트는 이 라인이 뭔지, 이 라인에 딱 맞았었던가, 그래서 지금,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81.50 라인이 여기에서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도 맞았었던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단 놔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81.50 라인이 그렇게 중요한 라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초록색 라인은 여기에 있는 그냥 로컬이죠. 로컬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 파란색 두 개가 최근까지 있었던 중요한 레인지였었죠. 축 빠졌다가, 얘는 매크로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 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81.50 라인까지 올라가서 바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매크로적으로는 어떻게 큰 의미가 있는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들이 없었고 센티멘트 자체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쪽으로 잡혀서 지금 트레이드 되고 있는 게 7월물이죠. 그래서 7월, 8월 휴가 때는 좀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예측 때문에 이제 오른 걸로 봤는데 일단은 너무 오른 거에 대한 이제 반대 매매 뭐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여기 이제 이게 깨져서 올라가서 했으니까 일단은 얘를 하이드를 하고요. 하이드가 여기
있나요? 하이드 하고 얘도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밑으로 여기에서 이제 반전해서 올라가는 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좁은 채널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 그려놨는데 이런 정도의 어, 채널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밑에서 이 포인트하고 월요일 저점 포인트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 다시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저는 이 파란색 레인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결을 하자면 이제는 그 언제죠? 5월 29일 고점하고 이 저점 5월 24일 저점도 레인지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그 하나 더 레인지를 그리면 여기랑 색깔을 핑크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그려서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서 녹색에 있는, 그래서 이 연두색 라인은 지우고 저 녹색 라인이 그거에 해당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란색 레인지가 있고 살짝 익스텐드 되어 있는 초록색 레인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76.15랑 80.62 이렇게 살짝 익스텐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더 파란색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시 이 작은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치고 올라갈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폴리티컬 이슈도 뭐 그렇게 없고, 뭐 후티 반군 관련되어 있는 상선 인슈런스가 올랐다 뭐 이런 뉴스들이 오늘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유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좀 더 빠져서 안쪽으로 다시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76.15와 80.62, 아니 76.70, 79.92 이 레인지, 이 두 개 작은 또 익스텐디드된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ES 보실게요. ES 보시면 지난주에 롤오버가 안 됐었는데 롤오버가 된 걸로 했었죠. 여기서는 ECL이랑 박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렸고요. 여기서처럼 도지도지 만들고 고점 저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롤오버가 되면서 이제 9월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9월물 넘어가면서 이렇게 미리 그려져 있었던 이 패러렐 채널에 상한선에 닿았고, 화요일에 상한선 더 닿았다가 수요일 휴장하고 목요일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안쪽 그 평행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훅 치고 올라가고 했었던 ES가 왜 이렇게 갑자기 빠졌느냐, 뭐 이유를 설명을 하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센티멘트가 딱히 바뀐 것도 아니고, 뭐 그 부동산 뭐 하우징, 뉴 하우징 어프로브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게 경기가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경기가 빠지면 그러면은 이자율이 올라가겠네. 이자율 내리겠네. 그래서 이자율 내리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서 경기가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면 보통 랠리를 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은 신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에는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금요일이 트리플 위치 데이다, 옵션 만기 이런 게 몰려있는 트리플 위치 데이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트리플 위치 데이가 되면 보통 이제 볼라틸리티가 뭐 더 막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목요일은 그런 게 해석이 통했지만 금요일은 오히려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트리플 위치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산하는 것 때문에
장 막판에 랠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래서 트리플 위치 데이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 음봉을 만들었다고 보기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일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보시면은 각 개별 주식 7개 주식들에 대한 그 차트를 보실 텐데 거기서 보시면 딱히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이브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빠지는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오히려 더 나이브하지만 정확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 보면 새로 평행 채널을 하나 더 그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5월 말부터 6월에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캐치를 해보면 이 정도의 되게 얇은 평행 채널을 하나 더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이 포인트하고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들 연결을 한 선이고 그래서 지금 거의 여기 상한선 때리고 하한선 가까이 내려온 왜냐면 그 이틀 만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이 채널의 폭이 좁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와 여기에 있는 이 화요일 고점을 연결했더니 그게 목요일에 고점을 커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 하한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평행 채널도 역시 하한선에 상한선이죠. 상한선에 이렇게 이중으로 지지를 받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 기존에 있었던 채널에도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거고 굳이 이거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놔두는데 이게 만약에 금방 쉽게 뚫리거나 한다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두 개에 있었던 겹쳐져 있었던 패러렐 채널은 연장을 해놓고 새로 만든 건 이 정도 된다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지지 저항을 받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이 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여기까지는 좀 더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거나 하지 않을까 정도로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엔 조금 이쪽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 뭐 다음 주 크게 볼 수 있는 매크로라고 해봤자 GDP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GDP 정도면 매크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개별 주식들과 테크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이 랠리보다는 조금 빠져서 내려와서 이 근처에서 이 패러렐 채널 큰 거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Q고요. NQ도 뭐 ES랑 별반 다르지 않죠? 일단 롤오버가 조금 이상하게 일찍 되는 바람에 이거는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대로고 뭐 이걸 참고하시고 이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랠리 했고요. 화요일날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목요일날 수요일 쉬고 목요일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내려오는 게 ES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아까 ES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서 갭 상승해서 올라갈 때는 여기에 있는 고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트렌드 라인들 이렇게 연결을 하는 선인데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도 더 넘어서 버렸죠.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것들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그릴 수 있는 게 로우하이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로우하이 레퍼런스가 뭔지는 여러 번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로우에서 하이 내려가는 게 여기 있고 이게 로컬 하이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던 고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있는 하이에 있는 고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쓸모가 없었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레퍼런스가 정확하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맞아 떨어진 로우하이 레퍼런스 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우하이 레퍼런스 선은 조금 색깔을 다르게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로아의 레퍼런스 선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게 ES에도 존재하겠지만 ES는 그렇게 만든 로아의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아서 만들 필요가 없었고 뭐 억지로 만든다고 해도 맞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릴 필요가 없어서 ES에서는 그리지 않았는데 일단 이대로 보면 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NQ가 ES를 주도해서 NQ가 ES가 NQ를 따라서 올라가고 고점도 이 NQ 기준으로 해서 그 타이밍에 고점이 생기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아이 레퍼런스가 신고점을 만드는데 작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ES에서 만든 것처럼 지금 가파른 정도가 안 그래도 이 패러렐 채널이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조금 이틀 빠졌다가 뭐 3일 빠졌다고 보셨죠. 3일 빠졌다가 6월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패러렐 채널의 각도가 더 크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시다시피 ES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렇게 가파른 패러렐 채널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요일에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브레이킹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더 빠져서 내려올 확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모멘텀이 깨졌다라고 깨진 게 확정이 됐다라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더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ES에서도 좀 더 빠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NQ도 고려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굉장히 그 가파르게 올라가고 했는데 이게 드디어 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 예측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시 빠져서 내려오면 이 패러렐 채널도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지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 지지선들을 고려를 하면 다음 주는 이 근처에서 그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고 2만 라인도 깨져서 내려왔고 어저께 깨졌었죠. 그리고 나서 종가는 2만을 다시 회복을 한 상태였지만 결국은 종가가 2만을 깨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다음 주에도 다시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랠리를 과연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보시죠. 비트코인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 걸쳐서 이게 깨져서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다시 회복을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월요일에 다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빠져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음봉 만들면서 내려와서 금요일 현재 시점에서도 이 패러렐 채널 그 중간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패러렐 채널 중간선이 보시면 이 포인트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사용된 이런 패러렐한 기준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뭐 여기서도 지지선으로 쓰였었고 뭐 많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선으로 많이 쓰였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라인까지 와서 저항받아 지지죠. 지지받아서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에도 아직 4개의 봉이 다 걸쳐 있는 상황이지만 보시다시피 모멘텀 자체는 좀 더 빠지는 느낌이고 핑크색 라인 또는 더 밑에 있는 파란색 라인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선이 이 파란색 라인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빠져서 내려오면 더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일단은 걸치면서 여기서 지지는 받은 상황이었죠. 지지를 받고 반등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빠져서 내려와 버리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이 정도에서 뭐 작게 형성이 되겠고, 월요일에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더 밀려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다른 ES나 NQ, CL과 달리 비트코인은 매크로는 복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에 어떠한 무슨 신규 상장 이슈가 있다거나 ETF를 런칭하는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팔로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있어서 반등을 한다면 그거는 그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팔로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시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지만 차트만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뭐 그 목소리 상태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상 감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오늘은 살만해서 정시에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도 원래 하던 시간에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짝 늦춰서 항상 그 토요일을 아침 9시, 8시? 8시에 올렸는데 9시 정도에 올리는 걸로 1시간 정도 늦추겠습니다. 뭐 너무 일찍 올려서 노출이 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요새 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물론 제 컨텐츠가 부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동영상 만들었을 때, 노출 같은 거에 문제가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1시간 정도 늦추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